MMORPG 홀릭2가 오픈베타를 앞두고 비공개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사냥꾼, 권술사, 사제 등 개성 만점 캐릭터를 내세운 홀릭2는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홀릭의 후속작으로 전작에 비해 화려해진 그래픽과 현장감 넘치는 이펙트,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배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릭2는 유저와 몬스터의 대결을 다룬 PVM이나 PVP, 세력전 등 플레이어들의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한 대규모 전투 시스템을 선보이는데, 특히 최대 100대 100으로 진행되는 국가전은 홀릭2만의 자랑! 국가전은 길드 하우스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로 여기서 승리한 유저들은 명예치와 최적의 아이템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 시스템이자 파티 플레잉 시스템인 세븐사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홀릭의 필살기격인 세븐사인은 동료들과 함께 연속적인 콤보를 성공시킬 때 발동되는 강력한 소환 스킬로 총 9가지의 정령신을 소환해 전투에 도움이 되는 마법 버프와 마법 공격을 일으켜 대규모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죠. 이 밖에도 플레이어와 같이 전투를 하는 펫 시스템과 강석이나 마법 재료가 되는 아이템을 캘 수 있는 채광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동 아이템인 승용물 위에서도 다양한 공격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배틀과 업그레이드된 게임 시스템으로 찾아온 홀릭2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신개념 카드 소환 MMORPG 카몬 히어로가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카몬 히어로는 카드의 카, 몬스터의 몬, 여기에다 히어로까지! 게임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조합해 만든 게임으로 밝고 화사한 그래픽과 귀여운 5등신 캐릭터 등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돋보입니다. TCG 성격의 카몬 히어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카드 서먼 시스템. 몬스터 사냥이나 전투에서 얻은 카드로 플레이어는 용병을 소환하거나 기술을 얻을 수 있는데, 긴박한 전투에서 이 카드를 쓰면 전세를 뒤집을 만큼 유용한 아이템이 됩니다. 물론 용병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소환도 가능하고, 같은 종류의 카드를 서로 조합하면 상위의 능력을 갖는 카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 일단 카드부터 모아야겠죠? 카몬 히어로에서는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초원지대, 얼음지대, 황무지지대 등 100개 이상의 필드와 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맵에는 700여 종의 막강한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특히 불멸의 체력을 자랑하는 보스몬스터전은 파티원들과 함께 사냥을 할 수 있어 협동 플레이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집과 몬스터 대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몬 히어로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시트콤처럼 재밌는 아파트 생활. 심즈2 알콩달콩 아파트. 심즈2 알콩달콩 아파트는 아파트 생활의 재미를 담은 심즈의 새로운 확장팩으로 넓은 로프트, 젊은 커플을 위한 편안한 공간,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멀티룸까지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을 선보입니다.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마음에 들면 바로 임대 버튼을 눌러 계약서에 사인하면 되죠. 주택보다 저렴한 아파트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룸메이트를 구해 임대료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입주하면 이웃들이 빈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노크를 하면 이웃들과 인사도 하면서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죠. 이번 시리즈의 최대 강점은 심즈 최초로 지붕과 천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건축 모드로 들어가 2층에 바닥 타일을 깔면 천장처럼 보이는데, 이 바닥 패턴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죠. 더욱 새롭고 다양해진 아이템도 눈에 띕니다.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에 딱 맞는 접이식 침대, 럭셔리한 아파트를 꾸밀 수 있는 대형 수족관, 그리고 실생활처럼 양치질과 세수도 가능하고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와 과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죠. 아파트라는 공간과 대인관계를 포인트로 든 이번 타이틀에는 스타일리시한 명사, 예술적인 보헤미안, 운동선수, 프로그래머 등 새로운 사교 그룹 NPC를 선보이며, 놀이터의 구름사다리 미끄럼틀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면 자신의 신체 점수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얻는 색다른 즐거움. 심즈2 알콩달콩 아파트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마독이라고 불리는 기계의 의지에 사는 판타지 세계. 우여곡절 끝에 성안에 갇힌 경호원 유리가 기사단에 쫓기던 에스테르를 돕게 되는데, 뭐 일단 탈출 성공을 축하하며. 제가 뭐 잘못했나요? 궁극의 판타지아이 시작된다.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는 인기 RPG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시리즈 최초의 HD 영상을 선보이며 차세대 플랫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쉘 쉐이딩 방식으로 제작된 아름다운 그래픽, 인기 만화가 후지시마 코스케가 디자인한 감성적인 캐릭터, 그리고 던전과 필드에 울려 퍼지는 몽환적인 음악까지.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는 한편의 재패니메이션을 보는 듯 사실적입니다. 적절한 스토리 반전과 이벤트에서 보여지는 테일즈 특유의 개구 요소는 물론 다른 RPG와 구분되는 테일즈 전통의 리얼타임 배틀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전작인 디어비스에서 처음 선보인 3D 배틀 형식으로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강렬한 마법 연출이 가능하며 적절한 난이도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플레이 방식은 캐릭터 중 한 명을 조작하면 나머지 캐릭터는 자동으로 행동이 가능하며 전투는 최대 4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파워업 할 수 있는 오버리미트, 각각의 캐릭터가 보유한 필살기인 버스트 아트, 그리고 근사한 컷인과 함께 전개되는 최강의 필살 기술 BOE까지 강력한 전투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또한 크고 강력한 기간트 몬스터와의 대결은 물론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화려한 그래픽, 감성을 자극하는 캐릭터와 스토리, 그리고 액션이 강조된 리얼타임 배틀까지 환상적인 RPG의 모든 것,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입니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했다. 차라리 영화라고 불러다오. 실사를 방불케 하는 그래픽, 화려하고 독특한 색감, 망설이지 않고 별 5개를 주고 싶다는 게임, 품절 현상으로 웃돈을 얹어주고 겨우 손에 넣었다는 그 게임, 언차티드 엘도라도의 보물. 어느 날 과거의 명성이 자자했던 한 탐험가의 무덤에서 보물 단서가 적힌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야심참 탐험가 네이트, 여자 주인공 엘레나, 그리고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수수께끼의 남자 설리반, 이 3명이 보물을 찾아 펼쳐나가는 미지세계 탐험기. 본격적인 공략 사냥에 나서볼까나? 설리반과 사이좋게 걸어가는 네이트, 특별한 막힘없이 정글 속을 걸어가는데, 언차티드는 진행 방향이 한 곳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다. 하지만 언젠가 막힐 때도 있는 법. 그럴 때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힌트를 이용하자. 막힘없이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첫 번째 난관에 봉착.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뭐지? 그 옛날 설악산에 가서 흔들바위를 밀었던 그 기분으로 바위를 힘껏 밀어보자. 그럼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타난다. 헤헤, 이건 몰랐지?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로 들어오긴 했는데, 오 마이 갓! 보물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허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이럴 수가! 갑자기 길이 끊겼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는 거. 건너편에 서 있는 돌기둥을 쌓아서 넘어뜨리면 그게 바로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돌다리를 가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네이트의 특기 중 하나가 바로 벽타기. 이쯤 되면 거의 스파이더맨의 사촌 정도는 될 수준이다. 가끔씩 낡은 돌을 잡으면 부서져 버리니 주의하자. 많은 유저들이 막혀서 힘들어했던 부분, 저 깊고 넓은 낭떠러지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냐며 수많은 유저들이 물었다. 사실 해답은 간단하다. 상자를 밀면 물이 유입되면서 헤엄쳐 지나갈 수 있게 바뀌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수영 솜씨 좀 발휘해볼까? 모든 지형지물은 잡고 이동하기 좋은 수단이 된다. 아주 이제 날아다니는데. 하지만 방심하지 말자. 항상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거. 할 수 있나? 잽싸게 뛰는 수밖에. 동굴을 나오자마자 공격해오는 적들. 으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된다.
적들의 머리를 겨냥하여 맞추는 헤드샷이 깔끔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지형짐을 이용하여 은폐하면서 적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제 본격적인 정글 탐험이 시작되는데 꽁꽁 닫힌 철문, 발로 차서 안 열리면 자물쇠 통을 박살내버리자. 지금은 몸의 모든 균형 감각을 동원해야 할 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균형을 조절하는데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면 큰일 난다. 언제나 서나 조심 또 조심하자. 적을 소탕하면서 적들에 떨어뜨린 무기와 총알은 그때그때 주워서 쟁겨두는 것이 필수. 그래야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다. 아야야야! 아이 그만 때리라고! 맨몸으로 한판 승부하는 네이트.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면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들리게 된다. 이럴 땐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니까 적절한 시간을 끌면서 체력을 유지하자. 정글의 명물 폭포 등장! 폭포 봤다고 흥분해서 뛰어나가면 큰일 난다. 폭포에서는 이동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방향키만 짧게 눌러서 이동할 부분, 점프키도 같이 눌러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추락하지 않게끔 조심하자. 사자굴에 들어가도 넝쿨만 잡으면 산다고 했던가? 곳곳에 있는 넝쿨은 주인공의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기도 한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함정들. 함정은 나무를 깎아 만든 형태인데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찔리기라도 하면 바로 게임 오버다. 다시 요새에 진입한 주인공 네이트. 높디 높은 벽들을 보니 벽타기가 하고 싶어 손이 끈질끈질하다. 벽과 넝쿨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언차티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 그런데 갈수록 적들의 공격이 장난이 아니다. 게다가 레이저 총까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힘들다 힘들어. 이제 나가는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벽을 타고 가서 두 군데에 물을 유입시켜야 한다. 물줄기를 터뜨려줄 곳은 어디쯤일까? 찾았다! 이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물을 유입시키면 수면이 높아져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숨가쁘게 달려온 판타스틱 어드벤처 게임 언차티드 엘도라도의 보물. 다음 주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공략들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1980년대 50원짜리 동전 하나로 코올리게 꼬맹이들을 오락실 앞으로 죄 모이게 만들었던 게임들. 갤럭시아, 갤러그, 테트리스, 엑스류, 너구리, 트윈코브라 없나? 나 그거 좀 했는데. 이런 수많은 게임들 중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전설적인 게임이 있었으니 4,800만의 국민 게임 버블은 타이토가 1986년에 발매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게임성과 음악성, 깜찍한 그래픽이 특징. 정식 명칭은 버블이지만 대중들에게는 버글버글로 알려져 있으며 간단해 보이지만 무려 100개나 되는 스테이지 때문에 맨정신으로 모두 원코인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한 방에 원코인 한다는 이가 있었으니 초수씨 어딨냐? 에? 이 뭐야?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비눗방울이다. 나이도 잡술만큼 잡수신 양반이 비눗방울 날리면서 오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초고수구만, 그지? 네, 맞습니다. 제가 버글버글 초고수 정경훈입니다. 초고수 정경훈은 고전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달인으로 정평이 자자하며 특히 백스테이지라는 버블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플레이를 자랑하고 있는 최고 중에 최고. 그런데 진짜 초고수 맞아요? 이런 건 솔직히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PD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의심 많기로 소문난 지익사이팅 담당 PD 직접 버블 원코인에 도전해보는데 좀 하는데가 아니라 이게 목미? 2라운드는커녕 아유 부끄러워 거봐요, 원코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플레이라. 그럼 경훈 씨는 오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거예요? 보글보글에 숨겨진 진엔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진엔딩은 일반 모드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슈퍼 모드를 클리어해야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노다이 원코인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블버블의 진 엔딩을 보여주마. 버블버블 슈퍼 모드 노다이 원코인 클리어.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어저 파이팅! 버블버블 슈퍼 모드는 노멀 모드와는 다르게 같은 스테이지라도 적들이 다르게 등장하며 거품이 금방 깨져 적들이 빨리 거품을 깨고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건 뭐 순식간이네? 순간이동했나? 어느새 9라운드? 벌처럼 쏘고 나비처럼 나는 정경원 초고수. 점수며 아이템까지 한 개도 안 놓쳐. 야, 보기만 해도 신기하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슬슬 높아지고 난 저 보라색 고래가 제일 싫더라. 몬스타는 10스테이지부터 등장하는 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며 빠른 상태가 되면 꽤 까다로운 상대. 24라운드는 방어를 연사하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게임할 때 본인의 플레이 포인트가 뭐예요? 깨물어 죽이기요. 깨물어? 뭘 깨물어? 네,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품을 싸서 몬스터를 죽이는데 이 깨물어 죽이기는 가까이 가서 그냥 거품을 쏘는 척 하면서 그냥 가까이 가서 거품 없이 한 번에 물어 죽이는 겁니다. 37라운드는 밖에 돌아다니는 적들을 먼저 처리한 후 방울을 타고 위로 올라가 불방울을 오른쪽으로 몰고 간 다음 불을 떨어뜨려 잡으면 쉽게 클리어. Baby one more time. 저렇게 불방울을 오른쪽으로 몰고 가셔 톡 하고 터뜨리면 오케이. 와, 어떻게 처음부터 저렇게 쭉쭉쭉 올라가냐? 진짜 신기하다. 46라운드는 적의 이동 경로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방울에 가둬서 각계 격파하면 되지만 우리 초고선때 방울이 필요 없어요. 다 안 깨물면 되거든. 48라운드까지 놀라운 컨트롤을 보여주며 노다이로 플레이하고 있는 정경원 초고수. 센스가 쩔어요. 50라운드까지 노다이로 플레이했을 경우 70라운드로 워프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등장하지만 그대로 패스해버리는 우리의 초고수. 아니 왜? 초고수인 만큼 워프 없이 100판을 모두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서 클리어하기 위해서 정석으로 플레이하려고요. 이야, 단 한 번에 워프 없는 100% 정석 플레이. 역시 초고수답다. 64라운드는 수도꼭지 모양의 맵이니만큼 물방울과 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굳이 방울에 가둬서 처리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잘 맞춰 물로 한 방을 노리는 것이 포인트. (72라운드는) 방울을 연속해서 만들어 적들을 재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관건. 와, 느린 화면인데도 진짜 빠르다.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74라운드는 방울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한꺼번에 쭉 처리하면 쉽게 클리어. 버블버블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건 60라운드를 넘어가면 쉽게 알게 되는데 때로 덤비는 적들을 한자리에서 방울 몇 방으로 손쉽게 잡아버리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떻게 88라운드까지 노다이로 플레이를 한 거냐? 88라운드는 불을 이용해 적을 잡아야 하는 스테이지로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불을 적에게 밀어 넣어 잡아야 한다. 보글보글 같은 경우에 90한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들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한 번에 죽이는 게 관건입니다. 고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죽이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다이를 하기 위해서 90한판에
몬스터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버블버블은 단순해 보이지만 머리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깰 수 없는 스테이지와 상당한 난이도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는데 97라운드는 가운데 갇힌 두 녀석이 가장 문제. 이때는 번개방울의 방향을 바꾸어 적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관건. 번개방울을 오른쪽으로 슬쩍 밀어둔 후 아래로 흘러가도록 두고 번개방울 튕겨! 이렇게 갇힌 적들을 처리하는 것. (99라운드는) 99라는 숫자에 걸맞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침착하게 적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하나씩 제압해 나가는 우리의 초고수. 겨울씨 이제 멀지 않았어요. 힘내삼.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시작하자마자 아이템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는 번개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터뜨려 보스를 잡으면 클리어. 어딜 가나 이 마지막 보스는 목숨이 질겨요. 쏴! 그냥 쏴버려! 오, 드디어 엔딩이다. 초고수 정경환 버블버블 슈퍼모드 노다이 원코인 클리어 대성공. 진짜 원코인 하기가 힘든 건데, 정말 한 번만에 깨서 정말 기쁘고요.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에 깨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버블버블의 그 유명한 진짜 엔딩이구나. 저고수 정경훈의 버블버블 공략 하나. 알파벳 나오게 하는 방법. 보글보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꼭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사과를 먹으면 영어가 안 나온다든지 뭐 지팡이를 먹으면 영어가 안 나온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몬스터의 그 거품을 3개 이상 가둬서 3개 이상 터뜨릴 경우에 영어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3개를 터뜨리면 영어가 하나가 추가로 나오고요. 4개를 터뜨리면 영어가 2개가 나오고 5개는 3개, 그렇게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저고수 정경훈의 버블버블 공략 2. 점수 보너스 빨리 획득하는 방법. 네, 10단위 수하고 100단위 수하고 같은 숫자를 맞추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는데요. 혼자 할 때는 굉장히 플레이가 힘들고요. 같이 했을 경우에 한 명이 숫자를 맞추고 한 명이 몬스터를 잡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고전 게임을 즐겨왔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고전 게임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옛 생각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고전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주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보글보글 초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력을 한다면 고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는 초고수 정경환. 늘 행복하시고요. 본인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고가 되길 바라요. 파이팅! 있잖아, baby. 내 곁에 있어주면 못하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